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자폐 소년이 태어나 처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내뱉은 첫 단어는 세상과 단절된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기적의 언어였죠. 수많은 치료도 누구의 손길도 소년의 침묵을 깨지 못했는데 그 침묵을 깨트린 건 바로 사람도 병원의 치료도 아닌 지구의 반대편에서 온 생명 하나가 소년의 친구가 되어준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중부의 한적한 마을, 햇살이 길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전원 주택가. 그곳에 사는 저는 엘리너 맥컬러프, 올해로 43을 맞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전직 영국 육군 장교였던 리처드, 그리고 우리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8살짜리 루카스와 함께 살고 있죠. 겉보기에는 꽤 단정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꽤 먼 삶이었습니다. 루카스는 3살이 되던 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성장 지연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만의 고유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 아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케이크를 나눌 때 루카스는 구석진 방 안에서 장난감, 기차의 바퀴를 집요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고 소리에 민감했으며 무언가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을 떨곤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리처드조차 가까이 다가가면 강하게 거부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 작은 손이 우리를 밀쳐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 우리도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NHS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를 통한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훈련까지 런던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클리닉에 매주 다니며 새로 생겼다는 치료법은 무엇이든 기꺼이 시도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마치 단단히 닫힌 철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오늘은 아들이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밤마다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여름 우리 가족에게 작지만 예기치 못한 변화의 씨앗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에서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설거지거리와 아이의 약 스케줄을 점검하던 중이었어요. 리처드가 다소 들뜬 얼굴로 말하더군요. 엘리, 오늘 보호소에 들렀는데 한 마리 개가 우리 눈에 들어왔어.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카스가 동물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야. 자극이 너무 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리처드는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개는 좀 달라. 정말 조용하고 침착해. 뭔가 군인 같달까? 군인이었다고? 농담인가 싶었지만 리처드는 보호소에서 받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털에 똑바로 선 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중형견의 사진. 처음엔 허스키나 말라뮤트인 줄 알았지만 설명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 루로, 품종 진돗개, 출신 대한민국, 경력 퇴역 군견 전방 경계 임무 수행, 성격 조용함, 고유한 경계심,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 높음. 대한민국, 진돗개, 그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던 개가 영국의 이 작은 시골 보호소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가족과? 혼란스러웠지만 리처드는 무언의 신호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직감이 살려준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개는 루카스를 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왠지 그 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진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우리는 루를 일주일간의 임시 보호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루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루카스는 소파에 웅크린 채 손가락을 돌리며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아이를 지켜봤고 리처드는 조심스럽게 루를 아이가 있는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숨소리조차 삼켜야 할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루는 결코 아이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어요.
대신 군인처럼 조용히 방의 한 구석에 앉아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명령도 없었는데 마치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루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끝으로 돌리던 장난감을 루를 향해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손끝놀이는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시험하는 행위였는데 그걸 받아주는 존재는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연결이었습니다. 루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백 가지의 질문이 맴돌았죠. 내일 아침 루카스가 또다시 거부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루가 갑자기 짖거나 흥분하면? 그러나 새벽녘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에 저는 조심스레 내려갔고 거기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루에게 조용히 사과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어요. 루는 천천히 그것을 받아먹고는 아이의 옆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응시하지도 않았고 대화도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 어떤 강한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아닌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이의 치료사인 리즈와 상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루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리즈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 걔 사이에 어떤 특별한 코드가 있는 것 같네요. 해봐요. 놀랍게도 그날의 세션은 루카스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그림 카드를 바라본 첫날이었습니다. 이전엔 모든 자극을 차단하려는 듯 시선을 회피하던 아이가 루가 곁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집중을 유지한 겁니다. 심지어 카드 속에 나온 사과 그림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리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매일 루카스와 루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산책, 루카스가 루를 위해 고른 간식, 루카스가 직접 만든 작은 장난감을 루에게 건네는 장면들. 그것은 단지 동물과 아이 사이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를 지켜보던 부모로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세상과의 연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루의 진돗개라는 정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는 이상하게도 영어 명령어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테이 같은 명령어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지만 리처드가 농담 삼아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어 명령어를 몇 가지 말하자 루는 마치 전장에서 지시를 받는 군인처럼 반응했죠. 앉아. 루는 단번에 바닥에 엎드렸고 기다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으며 이리 와. 조용히 루카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혀 알지 못했던 먼 동양의 땅. 그곳에서 온 이 하얀 개는 지금 우리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루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열고 진두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개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진돗개, 한국의 천연기념물. 단일 주인에게 강한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강하나 한 번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품종. 심지어 역사적으로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함께한 기록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집을 찾아온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존재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 저는 루의 존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루카스를 위한 치료적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그 나라의 충성, 인내, 정칭이라는 문화를 품고 있는 말 없는 교사이자 친구. 그리고 어느 날 보호소를 다시 찾은 저희 가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는 사실 한국 군대에서 실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개였고 퇴역 후에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관리 오류로 인해 외국 보호단체를 통해 영국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보호소 측에서도 루가 영어 명령어에 반응하지 않자 입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안락사 리스트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연결이 됐죠? 보호소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루는 이전에도 아이가 있는 가족과는 교감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여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리처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 한국에서 아이를 위해 보내준 마지막 기회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그날 밤 저는 루카스가 루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고 발음도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어떤 단어를 내뱉고 있었어요. 루 친구. 그날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처음으로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한 그 순간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참 많은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땐 모든 것이 낯설었고 루카스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루와 함께 걷는 거리, 들리는 한국어 방송, 어느새 익숙해진 음식 냄새들 속에서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루의 과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퇴역군견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그곳은 루에게도 루카스에게도 안성맞춤이었죠. 훈련소의 조교들은 루를 보자마자 놀란 눈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GOP 전방에서 근무하던 루 아닌가요? 백령루라고 불리던 그 이름 백령루. 훈련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던 개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고 위급 시엔 사람보다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던 군견. 하지만 퇴역 후 이송 과정에서 서류 누락으로 해외 보호단체에 넘어갔고 그렇게 영국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를 영국에서 데려오셨다니 기적입니다. 조교 중 한 명은 루카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가 이 아이를 만난 건 운명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훈련소 근처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그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산책길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뒷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루카스는 루와 나란히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루가 귀를 바짝 세우고 정지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우르르릉 경고음을 내며 루카스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루. 우리가 소리쳤지만 루는 이미 루카스를 밀치듯 한쪽으로 넘어뜨린 뒤 온몸을 세우고 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앞숲길에서 바위 크기의 낙석이 굴러내려왔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졌던 곳이었고 산책로 바로 위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며 흙과 돌들이 산사태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루카스가 걷고 있던 길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 루카스는 루의 몸에 덮여 쓰러져 있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루카스, 루.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달려가 보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루의 다리 밑에 안겨 있었고 루는 자신의 등으로 아이를 보호한 채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루의 등 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루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한 군인처럼 아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루카스는 외상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몇 발자국만 더 앞으로 갔거나 개가 그를 밀쳐내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루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루가 루카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는 루를 운 좋게 만난 게 자폐를 이해하는 특수한 반려견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개는 치유자를 넘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킨 수호자였고 그 수호자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나라,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곳. 하지만 그곳은 말 없이 우리 아이를 이해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지키려 했던 생명을 길러낸 곳이었습니다. 루카스 역시 느낀 듯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루나. 무서웠어. 근데 너 있어서 괜찮았어. 그 단어 선택, 그 감정 표현, 모두 루카스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루의 등 위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고 그 감정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훈련소를 떠나기 전 루카스를 아는 조교가 말했습니다. 루카스를 지켜낸 건 단지 본능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존재를 가족이라 여기면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그 충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단지 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그 목숨마저 지켜낸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이 작은 점 같은 나라가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를 다시 쓴 것입니다. 루카스를 구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루의 날카로운 감각,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몸을 던진 그 충성심. 그것은 단지 본능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유대였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연결시킨 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루카스는 루를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작은 팔로 커다란 개의 몸을 감싸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그건 생명을 나눈 이들 사이에만 흐를 수 있는 무언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생명을 나눈 곳,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곳, 그리고 아이를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해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 루카스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루랑 다시 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에는 외출조차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 곳이 생긴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했습니다. 루카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납니다.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루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 넣습니다. 그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사료를 옮기며 중얼거리는 소리. 고마워, 루.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나갑니다. 전에는 주말 산책조차 불가능했던 아이가 이제는 루와 함께하는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든 순간이 아이에겐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루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림 일기에는 한국에서 갔던 훈련소 그림이 있었고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루가 날 지켜줬어. 난 루랑 친구야. 선생님은 그걸 보고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경험을 글로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루카스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일기, 작은 녹음 파일들. 그 모든 기록은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증거였고 아이와 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사이의 유대를 보여주는 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다시 가면 루 친구들도 볼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루랑 너랑 꼭 다시 가자. 그 말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이 연결을 간직하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SNS와 지역신문을 통해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가 아이를 구하다. 진돗개와 자폐 소년의 특별한 유대, 한 아이의 생명을 바꾼 작은 나라, 한국. 그 제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도 희망을 가졌어요. 혹시 루와 같은 개를 우리 아이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어로 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돗개를 사랑해 주셔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가슴 깊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를 입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단지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깊은 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루카스는 자라며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에 적응해가고 있고, 루는 여전히 조용히 그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두 존재는 여전히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완벽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한국에서 가져온 달력을 걸고 달마다 사진을 바꾸며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곳은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꾼 기적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와 루의 감동적인 여정은 끝났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